상대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정면 승부라고 하니까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딱 그 로직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앞으로 저의 방송에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디어들을 발견하는 그 묘미, 그것을 함께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프로젝트로 제가 소환한 브랜드는요, 더 밤부의 밤부 베베 전시관입니다. 그 대한민국 베이비 전문 박람회인데요, 베페라고 여기에 참가하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 기업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좀 보면 2006년도에 어떤 한 엄마가 아들 무기를 위해 세계 각국의 유기농 재료로 된 깨끗한 천을 찾아 헤매다가 개발하게 되셨대요. 이 아토피 때문에요. 그래서 개발한 게 대나무 섬유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아기 용품의 상징이 됐어요. 저도 너무 흥미로운 소재라서 이 미션을 받아들고 고민했습니다. 자, 여러분, 미션을 받아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죠? 보통 막 자료부터 찾아요. 대나무로 된 게 뭐가 있나 막 이런 거. 그런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옛날에 모범생처럼 그냥 공부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하실 때 이제는 이제 학생이 아니잖아요. 프로젝트는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짝 삐딱하게, 너무 삐딱해지면 안 되고 살짝 15도 정도만 삐딱하게 이것을 바라보세요. 대부분 대나무 섬유? 그러면 대나무를 가져다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뻔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전 그렇게 뻔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거를 삐딱하게 봐야지 해서 본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몸에 배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대나무를 소환을 했어요. 대나무를 공수해 와서 대나무 숲을 조성하기도 했고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팔방미인이 되어라. 제가 프로젝트를 임하는 마인드는요. 전체 옷만 잘 입혀놓고 메이크업을 안 했다. 정장을 입었는데 구두를 안 신었다. 정장에 운동하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기획을 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그래서 팔방미인 소리를 듣게 하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정하게 머리도 단정하고 옷도 단정하고 구두도 단정하고 이렇게 끝나면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제가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풀었지? 이야, 대단하다. 이거는요, 단지 생각의 차이예요. 눈에 보이는 컨셉이 있고 의미가 보이는 컨셉이 있어요. 근데 다들 의미를 막 엄청 담으려고 노력하면 자꾸 그 사실만 바라보고 거기가 뭘 내포하고 있는지 이런 의미만 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내 고객, 더 반부죠. 그 고객의 고객, 산모죠. 임산부. 고객의 고객이 무엇을 원할지 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어떻게 보여질지를 생각한 거죠. 이게 살짝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로 책에서 그러죠. 상대방을 배려하라. 이거는 배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안 해주지? 이런 삐딱한 생각으로 바라보면 자기가 배려받는 방법으로 제가 다시 기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도 만족하고 기업의 고객인 산모들도 감동하게 되는 거죠. 이 제품을 보니까 상당히 프리미엄 제품이었어요. 대나무 섬유로 만든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 근데 제가 지금부터 관점을 바꿔볼게요. 저는 기획자가 아니에요. 제가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 섬유가 뭐야? 뭔데 그렇게
이슈지?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걸 처음 접했을 때의 기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대표님을 만나고 이 기업의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이 파이바라고 하는 대나무에서 정말 추출된 이 원사를 만져보면서 와 대박 이게 대나무 섬유구나. 근데 이것을 프리미엄으로 어떻게 보여주지? 라고 그러니까 동시에 고객과 나의 관점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서로 혼자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줬을 때 고객은 내가 엄마인데 내가 임산부인데 이게 나한테 합당한가? 이런 생각으로 막 저 혼자 스토리를 쓰고 1인 몇 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대나무 섬유가 궁금해서 대표님 이거 원사 좀 저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해서 받았어요. 뚫뚫 말린 그 대나무 실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이것에서 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실패. 남들은 실패를 부정적인 의미라서 잘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저는 이 실패를 모티브로 머릿속에 실패 그대로 뻥 튀겨서 굉장히 크게 실패를 내 눈앞에 커다란 체스의 말처럼 실패가 턱턱턱 놓여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를 형태적으로만 그대로 구현한다고 해서 감동이 오진 않아요. 저는 여기에 보이는 컨셉도 있지만 의미로도 남들은 이 선발 업체를 쫓아오기 위해서 그 대나무 섬유로 후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따라오면서 겪는 실패.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그 실패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대형 실패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저걸 그렇게 구현할 수 있었지라고 하는 모습을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제안한다고만 해서 이 정도면 감동할 거야라고 해서 이렇게만 밀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요. 또 저의 고객이 만족도 하셔야 되니까 또 다른 대나무에서 실이 뽑아지는 형태의 또 다른 안도 더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이 실패라는 중의적인 표현의 구조체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 원사가 감긴 실패를 보면서 이 구조체를 상상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배치를 하죠. 턱턱 마치 체스 두듯이 거리를 띄워서요. 일정하게. 그런데 이 박람회라는 것은 동선과 배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사방에서 유모차와 산모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실패를 보시면 이게 원만한 사다리꼴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사선으로 깎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 나온 임산부를 배려한 상담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마케팅으로 또 활용해요. 보통은 아기를 가져보신 분들은 테이블이나 싱크대나 이런 곳에 배가 닿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박람회장에 왔더니 유일하게 이곳에 정말 상담하기 편안한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임산부를 배려한 장소라는 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거죠. 아이디어는 어느 것 하나로 임팩트를 줄 수도 있지만 종합예술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 곳에 아이디어들이 수없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먼저 동선이 사실 8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스의 말처럼 탁탁 띄워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보기 좋아도 들어갈 수 없거나 경험할 수 없으면 설득이 안 됩니다. 동선에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아이디어들을 입힐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디테일들을 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구조와 마감, 전체적인 조도, 각각의 디테일들,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이벤트가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현장에 공급되는 물품들은 어떻게 쌓여 있는지, 마지막으로 직원들은 어떻게 응대하는 동선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장만 입고서 외출할 수 없잖아요.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구두도 신어야겠죠. 그런 개념으로 한 가지도 놓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해도 아쉬움으로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완전한 전시 상황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전투적으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실현시키고 이것이 보여지는 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기업에는 매출과 홍보라는 실질적인 이익까지 찾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일이죠.
전시장은 수백 개의 업체가 나와서 한꺼번에 경연을 하는 각축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노라마처럼 기업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평면적으로요. 저라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평면적으로 쭉 펼쳐진 전시관들을 지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툭 끊겨 있는, 오브제가 하나 탁 서 있는 그런 흐름을 끊어주면서 유입시킬 수 있는 동선을 할애한 거예요. 이게 섬처럼 보이는, 근데 외로운 섬이 아니라 빛나는 아일랜드처럼 여기만 조도가 다르고 형태가 딱 독립적이면서 시선을 끌게 되는 거죠. 이게 방점입니다. 이런 과감한 표현이 이 전시관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것이고요. 주변의 경쟁사 대표님들이 모두 뜨악하고 오셔서 정말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던, 그래서 우리 밤부베베 대표님이 굉장히 어깨가 으쓱하고 정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전시장에서의 포스를 자랑했던 기억이 나고요. 주변에서 또 이것을 보신 분들이 다음날 또 와보시고 직원분들과 또다시 방문해 보시고 저에게 브리핑을 원하셔서 이 전시관을 저희 또 다른 고객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서 투어를 했던 그런 전시관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감자는 어딜 잘라도 감자다. 그 한 가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여러 사이즈를 다 구비해서 쌓인물도 대나무로, 조명도 대나무로, 모든 것을 대나무로 표현했어요. 이런 사진과 자료들은 제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15도쯤 비뚤어서 그 시선을 끄는 방법으로 성공한 예시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브랜드 라이터 이하나 씨의 15도입니다. 15도쯤 삐딱하면 하루가 달라진다는 작가의 말에 저는 적극 공감하거든요. 여러분도 모든 미션을 나는 어떻게 비뚤어 볼까? 라고 하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늘 새로운 일에 몰두하는 것을 좋아하고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빛나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경희의 아이디어 정면 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하어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